말레이시아 정부의 고등훈련기 및 경전투기 도입 사업 수주를 두고 우리나라와 중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1990년대에 생산된 러시아 미그-29를 대체하고자 18대가량의 신규 전투기 구매를 추진 중인데요. 카이는 고성능 완제기인 FA-50을 앞세워 말레이시아 수주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전에 뛰어든 모델들 중에서는 카이의 FA-50과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JF-17 인도의 테자스가 유력했는데요. 인도의 테자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과 낮은 신뢰도로 인해 배제되면서 FA-50과 JF-17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중국발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JF-17의 저렴한 수출 단가와 무장 능력 등을 내세우며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여러 조건을 따져보았을 때 FA-50이 사실상 유일한 후보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관련 중국 언론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들려온 좋은 소식. 샤오롱 전투기가 경쟁 입찰 결승전에 진출했다. 이란이 J-10C 전투기 구매 의사를 밝힌 데 이어서 중국이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다시 큰 호재를 맞이했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JF-17 샤오롱이 말레이시아 공군 경전투기 조달 사업 최종 후보에 올랐고 한국의 FA-50과 경쟁할 예정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공군은 비교적 노후화된 러시아제 미그-29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경전투기 18대를 구매할 계획이다. 경쟁 입찰은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될 예정이며 승자에게는 말 그대로 대박이 될 것이다. 말레이시아 공군의 전투기 도입 사업은 본래 프랑스의 라팔과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미국의 FA-18 등 중형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이었으나 자금난으로 인해 경전투기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말레이시아군이 가장 선호했던 기종은 인도의 테자스와 한국의 FA-50, 중국 파키스탄의 JF-17, 스웨덴의 그리펜이었다. 그러나 테자스는 단가가 4,200만 달러로 비싼 데다가 신뢰도가 너무 낮고 그리펜 또한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낙오되면서 결국 한국의 FA-50과 중국 파키스탄의 JF-17 샤오롱이 최종 입찰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었다. 샤오롱의 수출은 오랫동안 꿈이 아니었으며 지금까지 미얀마,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등에 수출되었다. 개량을 거듭하며 점차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지고 있지만 국제시장에서는 여전히 중고 F-16과 미라주 2000, 한국의 FA-50 등의 경쟁자들과 마주치고 있다. FA-50은 T-50 훈련기를 기반으로 한국에서 독자 개발한 전투기이다. 미국에서 파생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가격 대비 높은 성능으로 중소국가에서 상당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 무장체계는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과 마크 83 폭탄, 큐비오 105 대전차 집속탄, 20mm M197 3열 기관포 등을 탑재해 막강한 화력을 갖추고 있으며 임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무장을 선택할 수 있다. 최대 비행 속도는 마하 1.5이며 최대 항속거리는 1850km에 이른다. FA-50은 높은 출격률과 낮은 비용의 이점을 가지고 있어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좋으며 순찰 및 화력 압제 임무에 효과적인 전투기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 언론들은 중국의 JF-17 샤오롱이 선두에 있으며 FA-50은 뒤처져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 이유는 FA-50은 말레이시아 공군이 중시하는 중거리 무장면에서 말레이시아군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전투기는 사거리가 20km를 넘지 않는 미국제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만 탑재할 수 있다. 따라서 FA-50은 제한적인 공대공 전투 능력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FA-50은 공중전에서는 JF-17과 비교가 안되고 대지 공격 능력도 부족하다. 게다가 말레이시아가 중시하는 가격면에서도 JF-17이 우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이 그동안 필리핀에 수출한 FA-50은 대당 3,500만 달러 안팎이지만 JF-17은 2,000에서 3,000만 달러 수준이다. 특히 JF-17은 파키스탄 공군에서 운용되며 실전 경험도 가지고 있어 성능과 신뢰성이 보장된다. 지난해 한국은 FA-50 8대를 아르헨티나에 수출하려 했으나 영국의 금수 조치로 무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이번 말레이시아 수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말레이시아 수주 결과에 따라서 다음 수출 계약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번역해드렸는데요.
테자스가 탈락하면서 샤오룽의 수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중국 측의 희망 섞인 보도와는 달리 이제는 FA50으로 완전히 기울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난 1일 중국군 수송기 윈22 보르네오섬 사라왁주 인근에서 말레이시아 영공을 침범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말레이시아 공군은 수차례 말레이시아 항공 관제소의 지침에 따르라고 접촉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이에 따라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했습니다. 중국 측은 자국 영공 내 통상적인 훈련을 벌였을 뿐이라며 영공 침범 사실을 부인했고,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친밀한 이웃이라고 반박했지만, 이번 사건은 미국과 말레이시아의 4월 합동훈련에 대한 항의성 조치로 풀이되며 남중국해 일대 영유권 분쟁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사에서 말하는 JF-17의 실전 경험도 중국 측의 허위선전에 불과한데요. JF-17의 유일한 실전 기록은 2019년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서 파키스탄군의 JF-17이 인도의 미그-21을 격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격추에 사용됐던 미사일이 미국제 암람으로 드러나며 당시 사용됐던 파키스탄의 요격기는 JF-17이 아닌 미국제 F-16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은 F-16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대테러전에서만 사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미국과의 약속을 어긴 난처한 상황이 돼버리자 당시 요격에 사용된 전투기가 F-16이 아닌 JF-17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중국은 아직까지도 이를 대대적으로 허위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실은 파키스탄도 JF-17을 후방에 배치하고 공대지 임무와 근접 지원에만 사용하고 있으며 공대공 임무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JF-17의 또 다른 단점은 서방식과는 다른 중국식 무기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나토 표준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와중에 중국제 기체를 들여옴으로써 생기는 정비 소유의 복잡화와 새로운 정비 및 보급체계 운용을 위해 들어가야 하는 막대한 예산을 감당하면서까지 중국제 기체를 들여올 메리트는 없습니다. 반면에 FA50은 말레이시아가 기존에 운용 중이던 FA18 등과의 부품 호환성과 정비 유사성으로 인해 운용이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고 중국의 뻥스펙과 거짓 선전이 아닌 진짜 검증된 성능과 실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FA50이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 됨으로써 최대 약점이었던 무장 운용 능력과 시계와 전투 능력 등을 포함한 대공 전투 능력이 향상된다면 JF-17은 더 이상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향후 수출과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을 위해서도 FA50의 개량이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